후보님께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후 김문수 후보께서 이 무대에 올라와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리 잘 들리기 확인 부탁합니다. 소리 잘 들리는 제로를 눌러주세요. 소리 잘 들리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착하실 텐데 후보님 오시면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문수 후보님 왜 지지하십니까? 하면 팔수록 파도 미장군이 파파미 후보입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은 여러분들 많이 나와주셨는데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님들도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만들어 나갈 유일한 사람 따뜻한 평화를 이끌 이번 김문수 함께. 네, 후보님이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큰 함성과 박수로 김문수 후보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할수록 미장군인 그 후보 바로 김문수 후보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 청년 미래에 대한 희망, 오직 김문수 후보만이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 사는 나라,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김문수 후보님입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 김문수 후보님 운동복 뒤에는요 청년들이 직접 희망의 메시지를 써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도님들 많이 찍어주세요. 네,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 함성과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청년의 희망, 대한민국의 희망 김문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함께하는 청년
정책 공약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 대표님 김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약 발표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청년들이 김문수 후보님께 청년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인 26살 대학원생 이슬양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당당한 정정당당한 대통령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님을 지지하기 위해 은평구에서 온 26살 청년 이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였습니다. 저는 기관에서 그리고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웃음을 보며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던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실의 풍경이 어떠한지 알고 계신가요? 입학하는 아이들보다 퇴원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더 많아졌고 선생님보다 아이가 더 적은 교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아이는 축복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결혼은 사치가 되었고 육아는 인생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는 경쟁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청년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저는 김문수 후보님의 저출산과 교육개혁 정책을 보며 다시금 희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333 정책을 들어보셨나요? 결혼하면 3년, 아이를 낳으면 3년, 그리고 또 낳으면 3년, 총 9년간 주거를 지원해주겠다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국가가 청년과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김문수 후보님의 약속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 아이를 포기하는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주거라는 현실적인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벽을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국가가 함께 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듯 국가가 함께하는 육아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김문수 후보님의 결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보님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교육 환경까지도 꼼꼼히 챙기고 계십니다. 후보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국가가 함께해야 한다. 난임 치료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김문수 후보님의 말씀대로 태어난 아이에게는 또한 출생과 동시에 아이 계좌를 열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산후조리원 정보도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여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공립 유치원을 더 많이 더 가깝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맡기면서 미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편적 공교육을 강화해 학부모의 사교육 걱정까지 덜어드리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된 김문수 후보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보다 더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있을까요? 김문수 후보님은 지금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망설일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의 현실적인 고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원인을 근본부터 하나씩 해결해 주시려는 정책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상대 후보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주겠다. 청년들에게 얼마를 주겠다. 듣기에는 정말 달콤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 이런 약속들 선거 때마다 들어보셨죠? 그때마다 저희들의 삶이 정말로 달라졌나요? 돈 몇 번 주는 걸로 청년이 결혼을 결심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겠다는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진짜로 필요한 것은 돈을 줄 게가 아니라 같이 키우자라는 말입니다. 저출산 정책의 핵심은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키워줄 수 있느냐입니다. 저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 학비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나라, 결혼과 출산이 결심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할 수 있는 나라를 꿈꿉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님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님을 선택했습니다. 후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저는 그 말이 단지 구호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말이 아니라 정책으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김문수 후보님은 이미 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이제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표를 위한 정치를 넘어서 미래를 위한 정치를 선택해야 하는 때입니다. 눈앞에 현금이 아니라 10년, 20년, 그리고 더 넘어서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가진 사람, 바로 김문수 후보님과 함께 다시 한번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리는 나라, 교실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대한민국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슬량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29살, 현재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최준영 군을 모시겠습니다. 네,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청년 최준영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김문수 후보님께서 추구하시는 공정과 보상 그리고 청년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를 비롯한 모든 청년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흘리는 땀과 노력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다녀온 친구들은 또 그에 맞는 보상을 받고, 사업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밤낮 없이 노력하는 사람들도 그에 맞는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공정이고 우리가 살아오며 만들어진 상식입니다. 하지만 많은 민주당 인사들은 평등을 논하면서 공정한 경쟁과 부자들을 그 자체로 부정하거나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기업이 살만해져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가 경쟁력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매료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당장에 1, 20만 원의 용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책을 원하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과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겪지 않아도 될 불편과 부당함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님의 대선 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사업 성공과 번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선진국에 걸맞는 국가 경쟁력이 생기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셔서 이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기성세대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자식들이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공정함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나서서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또 또래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꿈꿀 수 있고 정말로 개천에서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김문수 후보님의 진정성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서 청년들의 공정과 보상을 지켜주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진영 군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청년단체 탄탄레로의 권예영 대표께서 청년들의 진심을 담은 마음의 편지를 낭독하겠습니다. 네, 편지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후보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탄탄대로라는 청년단체에서 2030 세대와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권예영입니다. 지난 겨울 엄동설한 속에서도 청년들과 함께 거리로 나서며 연세대에서 시작한 시국선언이 점점 퍼져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작은 외침을 의미 있게 바라봐 주시고 청년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깊은 영광입니다. 후보님의 삶을 들여다보며 저는 문득 저와 너무 닮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한때 페미니스트였습니다. 가부장제가 세상을 망친다고 생각했고 남성을 혐오하며 비혼만이 해답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보수주의를 접하고 공부하며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가부장제라는 구조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악의 문제이며 가정은 억압이 아니라 사람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필수적인 울타리라는 것을요. 그 길의 끝에서 만난 분이 바로 김문수 후보님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이 나라의 잘못된 이념과 싸우며 자유와 정의를 지켜오신 분, 고문과 감옥을 견디며 진심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셨고 극적으로는 좌파에서 우파로 편한 길이 아닌 바른 길을 택한 진짜 진심 있는 지도자의 삶이셨습니다. 후보님, 청년들과 저는 지난 겨울 좌파식 교육에서 깨어나 이제 자유의 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깨어난 수많은 청년들이 후보님의 삶을 따라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잃었던 순간 다시 싸울 수 있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당신께서 함께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제 청년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고. 출산율은 기록적으로 낮아지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기업은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권한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국민의 자유는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여성을 위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여성을 위하는 길은 여성이 피해자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과거에 페미니즘에 빠졌었고 민주당과 정의당을 지지했지만 그 안에는 진짜 회복도 진짜 자유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말합니다. 여성도 청년도 이제는 자유와 책임의 기반 위에 공정과 질서 위에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길의 앞에서 먼저 걸어가신 김문수 후보님이 꼭 대통령이 되어주셔야 한다고요. 지난 겨울을 통해 피어난 이 나라의 새싹들이 자유를 외치는 청년들이 지금 전국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한 명의 대통령을 찾는 게 아니라 시대를 바꿀 정신과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그 리더는 바로 김문수 후보님이십니다. 후보님께서 앞서가신 혁명의 길에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후보님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대 정신입니다. 후보님께서 걸어가시겠다고 다짐하신 그 길의 끝까지 저희 청년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승리를 응원합니다. 청년대표 권예영 올림. 감사합니다. 네, 이제 권예영 대표께서 후보님께 편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 한번 찍으시고요. 청년들의 진심을 담은 편지가 후보님의 마음에도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청년들의 희망, 대한민국의 희망,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청년을 위한 비전과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의 진실하고 간절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 눈에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꿈, 그리고 여러분의 몸부림, 그 모든 것은 정말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꿈과 여러분의 몸부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길이 험난하고 멀더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없어지는 그런 날이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꿈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분투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문제는 바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절망하는 것입니다. 쉬었음 청년, 구직도 하지 않고 취직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그분들 한 분 한 분 50만 명이 넘고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이 쉬었음 청년들을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기성세대로서 과연 우리가 이 청년들에게 무슨 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하면서 쉬었음 청년 한 분 한 분을 다 파악을 해서 이분들에게 전화를 드리고 어떻게 지금 쉬게 되었는지 또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한 분 한 분 물어보고 일자리를 안내도 해드리고 필요한 분들은 교육을 안내해드리고 또 필요한 분들은 여러 가지 다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한 분 한 분의 청년을 개별적으로 다 모셔서 듣고 또 도우고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저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은 부모의 도움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항상 청년 여러분 앞에 같이 있고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나아간다는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청계천에 올 때마다 정말 이 세계적인 명품입니다. 제가 이 고용노동부 바로 청계천 옆에 서울지방청에서 있으면서 이 서울에 올 때마다 여기 근무를 했는데 정말 좋은 청계천입니다. 또 여러분들 오늘 성년의 날입니다. 성년이 되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을 끝까지 응원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청년 여러분들이 꿈을 가질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청년 일자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루는 주역이고 또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냅니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기업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서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다 외국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또 외국 기업도 대한민국으로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좋은 일자리가 넘치게 만들겠습니다. 또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 체계로 개편해서 여러분의 능력이 더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자영업 사이에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은 급속하게 소멸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청년들이 기피하는 직장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저는 반드시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생각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 유연근무제라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 일과 또 여러분의 출산, 출생, 또 일과 육아, 일과 가정 이것이 서로 양립할 수 있도록 서로 모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유연근무제는 여러 가지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 급속하게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유연근무를 통해서 여러분의 예를 들면은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로 해서 경력 단절이 없도록 일과 가정, 일과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생활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주택 임대 바우처를 과감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누구나 출발선에 상관없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제정해서 청년을 울리는 불공정 채용 관행을 뿌리 뽑겠습니다. 군 가산점제, 군 경력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기구 등 글로벌 무대에서 청년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어깨를 짓누르는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 공급하고 반값 공공 쉐어하우스, 반값 월세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다양한 청년 기숙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학비도 청년의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졸업유예금 제도를 개선하고 대학생 장학금 비율을 60%에서 70%로 확대하겠습니다. 대학생 주거 안정 장학금도 단계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적용되는 월 6만원 K 원패스를 도입해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또 일하고 싶은 직장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직장인의 괴롭힘 방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오요한나 MBC 기상캐스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괴롭힘 인정 부분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착수한 것인데 이런 경우도 오요한나는 기상캐스터인데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장 내 괴롭힘은 프리랜서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법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법적인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런 분들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그 방지법을 제정을 하겠습니다. 청년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하도록 보상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에 대한 농지, 자금, 주거, 영농기술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싶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비용 부담을 확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결혼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는 청년 결혼 333 주택을 도입하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 대통령이 되려는 이유, 바로 청년 여러분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 김문수가 청년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꿈꾸며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대한민국의 기둥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청년 여러분, 성년이 되시는 여러분, 기운 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화이팅! 청년들을 위하는 마음이 그 진심이 느껴지는 김문수 후보님의 공약 발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체험 학습 하세요. 네, 오늘 청년 공약 관련된 질문 포함해서 몇 가지 질문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거보다 짧죠. 서울에 뭐 오늘 행사도 많고 또 언론 촬영도 많고 그래서 저는 짜주는 대로 그냥 제가 잡습니다. 제가 지금 잘안 소리 잘하는데. 그래서 잡아주는 대로 제가 자유가 없는 좀 다르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청년들 만나줬는데 청년층 잡기 위한 핵심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이제 발표를 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절망하느냐? 자기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가지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꿈을 이루도록 노력을 하시면서 이해 안 됩니까? 저희 마이크를 쓸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좀 마이크 놓고 그냥 조용히 해주세요. 자기가 부족기업 같은데 외국인도 오는데 아니냐 이런 부족기업의 눈높이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의 청년들에게 눈높이 맞게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 작업 환경 같은 거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현장에 가보시면. 그래서 실제로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임금을 높여주는 것, 또 뭐 예를 들어 소음이라든지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청년 눈높이 안 맞는 게 많은데 이걸 고치는 작업도 하고 있으면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 자신이 요즘 같으면 AI, 그럼 나는 음악을 전공했는데 AI를 어떻게 공부를 하냐. 이거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AI도 제가 많은 AI 전문가를 길러내겠다는데 꼭 관련 학과가 아니더라도 나는 그냥 예술 했다, 체육만 했다 이런 분들도 요즘에 많은 삼성에서 하는 사피라든지 또 다른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KDT라든지 디지털 트레이닝 코스가 있습니다. KDT. 이런 코스 1년에 거의 1,000만 원 이상 들여가지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공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의 역량을 높일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려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맞춤형으로 저희가 찾아가지고 좀 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일자리에 맞도록 특히 AI 부분이 많이 지금 앞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반도체 부분 이런 것도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반도체 이런 부분도 지금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000여 명 이상 하는데 이런 분들을 계속 늘려나갔어요. 이제 해외에 또 마케팅,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 마케팅 전문가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문화나 또 상품이나 이런 것들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이런 청년들이 좋아하는 꼭 봉급이 많다라는 걸 떠나서 청년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부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훈련, 교육, 지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일자리를 가지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기를 낳았다 이럴 때 이제 이 문제를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고용노동부 있을 때 일단은 휴직 기간을 그러니까 엄마가 1년 6개월 육아휴직, 아빠가 1년 6개월, 3년 아닙니까? 이렇게 대폭 늘렸어요. 거의 50% 이상 늘렸어요. 이것도 앞으로 더 늘려요. 엄마, 아빠가 그것도 휴직 기간을 쓰는 방법 이런 거 전부 엄마 맞춤형으로, 아빠 맞춤형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돼요. 이게 이제 공직을 해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빠른 속도로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제도가 청년의 맞춤형으로 가야 되고, 공무원이 자기 생각나는데 책상에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들 개별 맞춤형으로 정책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직장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직장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앞으로 그래서 청년이 절망하는 나라는 그 희망이 없죠. 청년들이 절대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말씀드리면 너무 많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문이죠. 네, 마지막 질문을 받고 문제가 제가 지목 드리겠습니다. 박수인 기자인데요. 국민연금 청년 참여 말고도 개혁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는데 청년들의 대표가 지금 보면 20대가 우리나라 인구의 12%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30대도 한 그 정도 되고 이런데 최소한도 앞으로 모든 청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청년 인구 이상의 대표자를 참여시켜야 그분들 동의 없이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그 대표를 어떻게 뽑을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나이 든 분들은 그 굉장히 조직이 많아요.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이분들은 50대 이런 분들은 40대 50대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과다 대표들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은 내가 뽑으려고 해도 누구를 뽑느냐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해결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 단체도 부족하고 청년 대표를 뽑는 방법도 어려운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해결되고 나머지는 그 부분들을 반드시 모셔가지고 확인하는데 그 제대로 뽑았냐, 그 대표가 맞느냐, 그 사람이 무슨 대표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청년들 보고 크든 작든 계속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모임을 하고 토론을 하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레토리 쉬었습니다. 그냥 방콕 이런 분들보다는 그룹을 만들어 자기들이 고민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바른 꿈을 가지고 영향을 미쳐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후보님 다음 일정이 외교 사절 일정입니다. 후보님 지지율 정치연합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안 받으셔서 이준석 후보 오늘 만나셨는데 서울시청에서 이준석 후보 만나셨잖아요. 네.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도 부정적인 입장인데 앞으로 좀 단일화 어떻게 추진하실지 보관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의 대표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제 토론회도 보셨지만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가 정책이나 이념, 생각, 그리고 모든 당의 여러 인맥,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보다 이준석 대표 더 잘 알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다른 후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다른 당이라고 생각 안 하고 같은 생각이고 같은 정책인데 지금 우리 당이 좀 잘못한 점이 있어서 헤어져 있어요. 그래서 헤어져 있으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다음 윤 전 일정이 대통령이 중앙 외교관 탈당했는데도 일정입니다. 불구하고 당 지지 그래서 이재명 지지 외교 과반을 프로토콜상 넘었는데요. 후보님이 탈당의 입증을 필요가 하셔야 없는 돼요. 거 아닌가요? 다음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탈당을 하셨는데 그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 왜냐면 김문수 후보님은 30%. 저건 제가 답변. 조용. 이충영 대변인입니다. 여기 진행자고요. 내가 이야기. 그래서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는 제가 탈당을 하라고 했거나 탈당을 하지 말라고 했거나 일체 없고 마치 이제 질문하시는 거는 탈당하면은 무슨 효과가 나타나고 뭐가 될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한 것처럼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한 것인데 그럼 지지율이 왜 안 올라가느냐? 그거는 올라간다는 것도 있고 안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뭐가 어떻다 이런 건 말씀드릴 거 없고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의 힘이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뭉쳐서 확실하게 저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큰 역할을 다들 함께 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1, 2, 1, 2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특히 청년을 위해서 누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갈 것이냐 이 각도에서 좀 기자분들께서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잘 살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